꿈은 바로 아프리카에 예체능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떠날 때 You changed my life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재밌게 운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몰라도 지금은 안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모티베이터라는 단어를 쓰고 싶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그룹 트레이닝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트레이너 예림입니다. 네, 제가 지금 주로 하는 트레이닝이 그룹 트레이닝인데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히트라고 불리는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체육 전공을 하고 제 첫 직장이 이제 사우디 여성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첫 트레이닝의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고 히트. 네, 그리고 그룹 트레이닝입니다. 지도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느끼는 이 직업에 대한 행복도, 만족도, 뭐 네. 어떤 그런 이런 것들 중에 한번 좀 자랑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어요? 제 인생의 한 터닝 포인트가 한 두세 번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여름방학 때 아프리카에서 체육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때 참 스포츠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요소구나라는 거를 그때 한번 크게 깨닫고 지도자의 길을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이제 사우디에서 제가 파견이 돼서 한 번도 체육 교육을 정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한 여성들을 가르쳐보고 또 그중에서 유능한 친구들을 체육 지도자로 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공을 한 번도 쳐본 적 없고 트레드밀 위에서 뛰어본 적이 없는 그런 학생들을 나중에는 축구 선수로 또 농구 선수로 국가대표로 성장시켜서 지금은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고 축구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혹시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이라는 팀 아시나요? 나사르 이런 되게 유명한 몰라도 지금은 안다고 해야 될 것 같아. 저희 학생들 중에 올림픽에 참여도 하고 사우디 사회가 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실제로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운전까지 원래 저 있을 때는 운전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운전도 하게 되고 여성들이 원래 밖에서는 마라톤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었는데 현재는 마라톤도 생겨서 제가 작년에는 그 리야드 국제 마라톤의 무대에서 워밍업 세션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까지도 이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억과 경험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힘들 때 선반에서 뺏어 먹는 작은 쿠키라고 할까요? 저의 큰 원동력이자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선반에서 꺼내 먹는 작은 쿠키. 지치고 힘들고 그런 순간에 뭔가 사탕이나 달콤한 게 땡겨서 딱 꺼내 먹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작은 쿠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의 과거에 기억하고 싶은 경험들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에게 그 작은 쿠키는 사우디의 경험이더라고요. 학생들이 제가 떠날 때 You changed my life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번도 운동을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막 자신감 없었던 친구들이 서로 교류하고 같이 운동하면서 에너제틱하게 또 성격도 많이 바뀌고 굉장히 각 학생들마다의 라이프가 체인징 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에게는 단순히 운동을 가르친다는 게 살을 빼주고 이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 그 이상으로 뭔가 삶을 좀 변화시키고 다시 리디자인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하는데 제가 일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트레이너 외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정의해서 내 직업을 한 단어로 함축한다면? 트레이너라는 그 용어 자체가 누군가를 계속 트레이닝하고 지도하고 막 훈련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저는 모티베이터라는 단어를 쓰고 싶더라고요. 모티베이터. 네. 왜냐하면 저는 트레이닝을 할 때 가장 행복한
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누군가가 트레이닝을 시작하고자 할 때 출발선을 함께 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상이 있어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뭐 출산 후에 저 운동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게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제가 달리기를 10km를 완주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뭐 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상담을 먼저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 그때 저는 할 수 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하고 그분에 맞게 재밌게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함께 그 출발선에 서서 같이 걸어가고 결국에는 목적을 달성하게 도와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시작이 가장 어렵다는 거 많은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김예림 모티베이터님의 말씀처럼 시작하십시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볼까 해요. 핫한 브랜드로 급부상한 F45라는 브랜드를 이제 오픈하셨었어요. 네. 이제 외국에 있는 브랜드를 한국에 이제 오픈을 하는 형태였는데 네. 왜 F45라는 브랜드를 선택을 하게 됐는지와 한국 시장에서 이 브랜드를 오픈하고 싶었는지. 사실 한국에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지점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첫 F45를 경험하고 나서 그 커뮤니티가 주는 에너지가 엄청 크더라고요. 고강도긴 하지만 함께 짝을 지어 운동을 하고 또 짝을 지어 운동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운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너무 좋았고 부티크 피트니스라고 하는 이런 컨셉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죠. 그래서 내가 이 브랜드를 한국에 좀 알리는 역할을 한다면 되게 사람들이 재밌게 운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 시작을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트레이너라서 이 브랜드라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고 즐겁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F45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큰 장점은 앞에 스크린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스크린에 동작들이 다 있고 45분 내내 그 동작을 보면서 사실 따라할 수 있고 그 동작만 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리딩하는 코치와 실제로 시범을 보여주는 코치가 1번부터 뭐 예를 들어 12번까지의 동작을 스크린은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다 설명을 쭉 한 바퀴 하고 한 10분간의 설명회 후에 운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들 되게 배우는 거 좋아하고 아카데믹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점들을 우리나라의 그 피트니스의 수준과 그리고 그거를 좀 보완해주는 그 스크린, 테크놀로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5지점을 운영하면서 이 커뮤니티의 힘을 우리는 운동으로 만났지만 사우디에서 경험한 것도 있고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좀 환원을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저의 재능을 티칭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사회와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게 저는 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 지점의 커뮤니티들이 다 같이 함께 해가지고 뭐 달리기 챌린지를 해서 1km당 1,000원씩 회사가 기부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연탄 봉사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부라. 한 사람이 뭐 10km를 뛴다. 그러면 10,000원을 회사에서 기부를 하는 거죠. 이제 터키 지진 났을 때 또 거기에 기부를 했고 우연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봉사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사랑의 달팽이라고 인공 와우 수술을 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제가 사실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하잖아요. 네. 예, 그쵸. 이거 또 열정 덕분에 네. 목소리를 잃으신 분이셔가지고. 원래 깨뽀리였는데 제가 한 거의 10년을 넘게 그룹 트레이닝을 스피커와 맨날 싸우다 보니까 하나 더 하면서 이제 이는 목소리. 근데 어느 순간 제가 F45를 하루에 거의 8개 수업을 한 적도 있어요. 맞아요. 그걸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계속 쉬는 거예요.
한 몇 단어를 얘기하면 목소리가 쉬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심해져가지고 수술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한 달 넘게 아예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무건수행으로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는 말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성대 수술을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말을 못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겠어요? 운동으로 풀어야죠. 그래서 F40을 딱 하는 와중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내가 말은 못하는데 운동은 할 수 있네? 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도 충분히 F40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기관을 막 찾아봤어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분명히 어떤 기관들은 있을 텐데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있어서 연결이 됐죠. 저 이런 사람인데 저희 센터는 스크린도 있고 그리고 타이머가 색깔이 또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이면 운동, 빨간색이면은 휴식.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아도 충분히 운동을 다 수행할 수 있더라고요. 저의 생각으로는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장애를 가졌을 때 사실 그 장애를 가진 지 오래되면 그 장애를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슬픈 것보다는 뭔가 남들은 다 하는데 못하게 됐을 때 그런 사회적 박탈감을 느꼈을 때 더 조금 마음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창 F45는 힙한 사람들만 가는 곳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좀 누구나 남녀노소 어떠한 상황에서든 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딱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해서 연결이 돼서 마침 사랑의 달팽이 쪽에서도 청년 달팽이라고 불리는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단체. 그래서 뭐 분기별로든지 이렇게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하는데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마침 너무 잘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 1년에 한두 번씩 1년에 2번씩 했었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교류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해봤죠. 네. 제일 그럴 때 행복해요. 운동으로 만난 커뮤니티지만 저를 또 통해서 많은 멤버분들이 그런 경험을 같이 봉사활동 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되게 행복하고 그분들도 감사하다는 말 많이 저한테 전해주시고 덕분에 사실 이런 일을 혼자 뭔가 연탄봉사를 가거나 하려면 힘들잖아요.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 좀 함께 가면은 네. 이 시너지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탄봉사 말씀을 해주셨어요. F45가 뭐의 약자입니까? Functional Training 45 minutes. 그렇죠. 연탄봉사를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기능성 운동으로 우리가 좀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은 맞아요. 너무 힘듭니다. 네. 근데 그때 우리 되게 빨리 끝났잖아. 네, 엄청 빨리 끝났죠. 다 F45에서 트레이닝한 덕분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네. 지점이 5개까지 네. 늘어났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뭐 사업을 확장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그렇게 확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비결을 여쭤본 건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 하라고 하면은 못 할. 왜냐면 몰랐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랐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에. 근데 이거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걸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걸어보십시오. F45로 이제 첫 지점을 딱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공장 문이 다 닫히고 기구가 거의 3개월, 4개월 딜레이가 돼서 한 4달 기다렸다가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생각했어요. 첫 번째, 첫 지점을 오픈해야 되는데 기구가 안 왔어. 우리 인테리어 확실히 하고
청소 깨끗이 하고 미리미리 연습하고 고객들 앞에서 충분히 완벽한 데모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런 빌딩하는 시간으로 갖자 해가지고 그랬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케팅에 엄청 쏟았어요. 그때는 어쨌든 밖에서 우리가 뭐 전단지를 돌리거나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완전히 다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NS로 홍보도 진짜 많이 하고, 그때 파운데이션 멤버라고 해가지고 오픈 멤버 막 받는 것도 그렇게 홍보해서 딱 코로나 이제 시설 셧다운 되고 나서 쫙 풀렸을 때 기구 완벽히 세팅됐지, 코치도 완벽하지, 심지어 SNS 마케팅도 되게 잘 해놔가지고 한 100몇 명이 그때 당시에 줄을 서서 오픈 결제를 했어요. 네. 감사하게도. 거의 그래서 초반 멤버가 150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네. 근데 그만큼 그 프로그램이 주는 즐거움과 네. 재미가 컸나 봐요. 사업가로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안 되는 거에 집착하지 마라. 어떤 리더가 다 완벽하겠어요. 부족한 점들을 채워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 강점이 무엇인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내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팀원들을 잘 구성해서 잘 끌고 나가는 게 그게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네. 오, 좋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또 인재들의 마음에 또 뜻이 맞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섭외를 하는 것. 제가 써먹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나이키 트레이너로서 또 활동을 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나이키에서 이제 기획하는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랑 또 소통하고 트레이너로서 소통하고 있고요. 운이 좋게 2024년에 또 글로벌 촬영도 하고 트레이너로서 뜻깊은 일이었죠.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화면에서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찾아봤는데 트레드밀 머신이 맞아. 거의 중형차 한 대 가격이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한 3,000만 원대? 테크노짐이죠. 네. 테크노짐과 협업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러닝을 또 좋아하잖아요. 네. 트레이너긴 하지만. 그래서 러닝을 되게 취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전에 있던 이제 브랜드에서도 러너들을 위한 트레이닝을 했었고, 또 그런 과정들을 쭉 지켜본 회사에서 한국어 버전? 거기에도 다양한 버전이 있잖아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국어 버전을 출시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트레이너를 이제 뽑는 거였어요. 이탈리아에서 한국인 트레이너를 뽑는다라고 이제 한국에 요청을 해서 한국 회사에서 저를 컨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디션도 다 보고. 오디션은 그런 운동의 기능성과 이런 거를 봅니까? 어떤? 트레드밀을 뛰면서 티칭을 어떻게 하는지. 네. 그쵸. 뭐 3초 뒤에 어필, 네, 맞아요. 뭐 힐 트레이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큐잉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룹 트레이닝을 계속 해왔다 보니까 막 제가 러닝 코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준 그 롤을 좀 잘 수행할 수가 예. 저 큐잉은 잘하니까 또 해서 운이 좋게 또 발탁이 돼서 이탈리아 가서 촬영하고 왔죠. 훌륭하십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 테크노짐 트레드밀에서는 저를 보실 수 있어요. 모티베이터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제가 2024년 2월에 리야드 마라톤에 가서 리야드 시티를 10km를 이제 달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인연 때문에 제가 그 무대에 서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가 한국에 관광차 방문을 해서 예린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만 해도 전공이 프렌치였거든요. 네. 그래서 불어 전공이었던 친구가 저희를 통해서 농구를 접했고
결국에 농구 국제심판이 되더니 국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은 이벤트를 기획하고 또 만들어내는 그런 협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사실 부탁을 했어요. 내가 사실 10년 전에 그 작은 쿠키를 계속 먹고 있다. 덕분에, 너네들 덕분에. 정말 그때 학생들도 좋고 혹은 주변에 운동이 필요한 뭐 남녀노소 누구라도 좋으니 정말 3명, 4명도 괜찮으니 그 땅에서 티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달라. 그럼 내가 언제든지 비행기 루트를 내 자비로 끊고 모든 거 다 내가 할 테니 내가 그 그룹만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났을 때. 이제 한 몇 개월 흘렀을까요? 한 2달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예림, 내가 2024년 리야드 마라톤을 준비를 하다가 너가 생각이 났다. 근데 2월 달에 너가 시간이 된다면 사우디에 와서 사전 프로그램 트레이닝을 무대 위에서 진행해 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hell yeah, 나 당연히 간다. 가겠다 해가지고 갔죠. 근데 이제 10년 전에 사우디를 저는 상상을 하고 갔는데 여성들이 히잡 벗으신 분들도 있고 뭐 아바야라고 해서 몸부터 발끝까지 다 원래 가리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벗고 운동복을 입고 남자와 함께 이 거리를 함께 떴잖아요. 또 제가 그 프로그램 마치고 10km를 뛰었거든요. 근데 그 뛰는 그 뒷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변화된 거를 전달만 들었거든요, 전에서. 2년 동안 일하고 떠난 뒤에 그 친구 국가대표 됐대. 그 친구 뭐 올림픽 선수 됐대. 뭐 사우디 이제 여자 운전 가능하대.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냥 듣기만 하고 제가 눈으로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서 그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히락락거리면서 막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른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되게 기대도 되고 이제 국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그대로 조금 더 많은 세상에 좀 전파하고 싶어요. 넓은 세상으로. 그래서 꼭 한국에서만 국한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 미국, 아프리카, 중동 어느 곳에서도 그 이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는 게 저의 단기적, 장기적 목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2009년에 제 첫 지도자로서 그 체육 봉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를 계기로 저의 꿈이 하나 생겼는데 그 꿈은 바로 아프리카에 예체능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우선 2009년에 제가 체대를 딱 들어가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체육 봉사를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때 공을 하다 딱 아이들한테 선물을 해주고 막 뛰노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되게 선하거든요. 나는 이곳에 이렇게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를 벌써 한 3-4번, 4번 정도 갔는데 그때마다 항상 길에 보면 길에서 쭈그려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뛰어노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느낀 게 이렇게 재능 있는 친구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좀 마음에 항상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를 좀 만들어서 그들이 세상 밖으로 좀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게 크고 작던 간에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 좀 꿈을 펼치는 뭔가 발판이 되고 싶어요. Save your mess.